큰일 났대요. ESP32 칩에 백도어가 발견됐대요. 백도어라면 이거 진짜 뒷문 같은 건가요? 엄청 심각한 건가 봐요. 백도어라는 단어 때문에 낚였을 텐데 이번 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일단 기사 제목처럼 10억대 기기에서 바로 큰일 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휴, 다행이다. 근데 문서화되지 않은 백도어라니까 왠지 몰래 심어놓은 나쁜 짓 같고 해킹 영화에서 보던 것 같아요. 하하, 영화 같아요? 테크가 바꾸는 요즘 세상을 보면 영화 같긴 해요. 그런데 ESP32가 뭐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ESP32 칩인데 저렴하고 성능 좋아서 IoT 기기에 많이 쓰이는 칩이에요. ESP32는 중국 에스프레시프 시스템즈에서 만든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인데 전 세계 IoT 기기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 판매됐대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스마트 잠금 장치 등 다양한 IoT 기기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코딩 교육 보조 교재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워낙 저렴하니까 아듀이노보다 성능도 좋고요. 정말 싸네요. 하나 주문해야겠다. 그런데 여기 펌웨어의 제조사만 아는 숨겨진 명령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스페인 보안 회사 탈로직 시큐리티가 ESP32 칩에서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벤더 고유 명령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시끄러워졌어요. 일종의 개발자용 비밀 명령어 같은 거죠. 이게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어요. 개발자용 비밀 명령어. 그게 왜 백도어예요? 그냥 편리 기능 아닌가요? 원래는 칩 개발이나 테스트할 때 쓰려고 만든 걸 거예요. 예를 들어 칩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칩 온도를 확인하거나 칩의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문제는 이 명령어들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일반 사용자는 물론 보안 전문가들도 이 명령어들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 없겠죠. 헐, 그럼 해커가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마치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쵸. 연구팀은 이 숨겨진 명령어들을 이용하면 칩의 메모리를 읽고 쓰거나 장치를 위장하거나 블루투스 패킷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맥 주소까지 바꿀 수 있다니까 정말 맞는 열쇠 같은 거죠. 물론 실제로 악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요. 대박. 맥 주소 바꾸면 IP 주소 바꾸는 것처럼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네요? 맥 주소는 IP 주소랑은 좀 다르긴 해요. 맥 주소는 네트워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서 바꾸면 다른 기기인 척 의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공격자가 몰래 맥 주소를 바꿔서 원래 기기인 척하고 데이터를 훔쳐갈 수도 있고요. 진짜 백도어 맞잖아요. 그럼 이거 뚫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IoT 기기 다 바꿔야 하나요? 아직 너무 걱정하긴 일러요. 이번 백도어는 원격에서 막 뚫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USB 연결을 통해서 명령어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USB 연결이 필수구나. 그럼 좀 안심이다. 휴, 그래서 스페인 연구팀도 나중에 보도자료에서 백도어라는 표현을 숨겨진 기능으로 수정했어요. 벤더 고유 명령어 자체는 다른 칩 제조사들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고 단순히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실은 그냥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상적인 건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라고 좀 심하게 대하는 면도 없진 않죠. 근데 보니까 ESP32는 오픈 하드웨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만든 회사가 오픈소스에 기여했다는 칭찬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ESP32 칩 제조 회사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꽤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실드 쳐주는 이들이 많죠. 칩 관련 도구나 러스트 관련 개발 도구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심지어 펌웨어 코드도 일부러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라고 장려하기도 했대요.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정말 특이하죠? 와, 신기하다. 보통 회사들은 숨기려고만 하지 않나요? 오픈소스인데 왜 백도어 논란이 생긴 거예요? 오픈이면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오픈소스가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보안 취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오픈소스라서 취약점이 더 빨리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번 백도어 논란도 어찌 보면 ESP32 칩이 널리 쓰이고 연구도 활발하니까 발견된 걸 수도 있어요. 논란이 되어도 여론이 막아주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블리딩 투스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또 뭐예요?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이 단어로 검색은 해도 절대 이미지 검색은 해보지 마세요. 블리딩 투스는 진짜 심각한 블루투스 보안 취약점이에요. 이건 ESP32 칩 문제가 아니라 리눅스 커널의 블루투스 시스템에서 발견된 건데 원격에서 공격이 가능하고 커널 권한까지 뺏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취약점이었어요. 수십억 대의 기기가 이 취약점에 노출됐었다고 하니 이번 백도어 논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수십억 대 기기? 대박. 그럼 블리딩 투스가 진짜 본론이었던 거네요? ESP32 백도어는 좀 낚시 같았어. 하하,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죠? 사실 블리딩 투스는 이미 몇 년 전에 발견돼서 패치가 다 된 취약점이에요.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갑자기 블리딩 투스 이야기가 나온 건 HCI 명령어라는 공통점 때문일 거예요. HCI 명령어. 그게 뭔데요? 또 새로운 용어다. HCI는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컴퓨터랑 블루투스 칩이 서로 대화하는 언어 같은 거예요. 명령어랑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거죠. ESP32 백도어란 건 HCI 명령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고 블리딩 투스 취약점도 블루투스 시스템이 HCI 명령어를 잘못 처리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둘 다 HCI 명령어랑 관련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백도어 소동은 USB 연결해야 쓸 수 있는 개발자용 비밀 명령어이고 진짜 무서운 건 원격에서 뚫리는 블리딩 투스 취약점이었는데 다행히 패치됐다는 거죠? 휴. 네, 맞아요. 오늘 소동은 ESP32 칩의 숨겨진 기능을 보여준 거고, 실제 보안 위협은 블리딩 투스 같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물론 ESP32 숨겨진 기능도 잘못 쓰면 보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블리딩 투스 같은 것들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해했어요. 나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HCI 명령 같은 용어들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그럼 화이팅! 감사합니다.